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독일 대통령입니다. 크리스탄 울프라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지 1년 반 조금 넘어서 1년 8개월인가? 그렇게 됐는데 사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니더작센 주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통령이죠. 독일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권한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대내외적으로 독일과 독일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개 국민이 다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만 또 대통령으로 의회에서 지명하고 취임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헌법, 독일은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그 헌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면 그것은 반드시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공포됩니다. 대통령은 그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그 법이 위헌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다 그 참모들도 많고 그런 분과들도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만든 법안이 위헌일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만 가끔 법원에서 위헌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은 기민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민주당 출신이죠. 연방 총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임용과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총리가 임명되고 대통령이 사인합니다. 사실상 연방 총리가 될 사람이 미리 지명해서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게. 그래서 그 의회에서 그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연방 총리를 사실상 임명합니다. 형식적이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사인이 없이 연방 총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연방 총리가 이 연정하는 파트너 정당과 함께 대통령을 누굴 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연방 총리가 지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면 연방 총리 임명장을 이제 대통령이 그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 다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의회 해산하는 것은 의회 해산도 그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의회 해산 이렇게 해서 해산되는 건 아니고 그 총리가 의회에서 총리를 뽑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총리가 되려면 충분한 과반수를 가져야 총리로 뽑히잖아요, 의회에서. 근데 투표를 하면 할수록 총리 후보가 여러 명인 경우 과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하는 거죠. 그 두 번 있었습니다. 이때가. 1972년은 그 빌리 브란트 때예요. 빌리 브란트가 사생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여자 문제도 있어요. 여자 문제. 여자 문제는 사생활이라 독일 사람들은 뭐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건 뭐 개인 문제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뭡니까? 나는 그걸 보고 이재명이 그 무슨 여배우하고 뭐 어쩌겠다. 여배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사람하고 뭘 했더라. 그래가지고 피부과 의사한테 가서 아랫도리도 내려가지고 점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하고 나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미개한 나라는 어쩔 수가 없구나. 여배우 김부선 맞아.
김부선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다, 문등, 뭐, 저 김부선은 뭐, 어디에 국부에 점이 있다는 걸 또 떠들고. 난, 아니, 정신 나간 애들이잖아.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는 언론이나,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아유, 이게 빌리 브란트는 좌우지간 이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동소독 간에 또 이 동구권에 대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는데 막 불신임이 야당에서 불신임 청구가 들어오고 막 아주 난리를 부리고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자신이 다시 재신임을 받겠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에게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자. 그래서 72년에 총선을 치릅니다. 총선을 치러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압도적인. 아마 3인당 역사의 가장 최고의 득표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자 짝소리도 못하는 거죠. 야당에서 짝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83년에 헬무트 콜 총리가 자기의 지도력을 또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불신임안이 올라왔을 때 자기가 패배하고 그 불신임안이 통과되도록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총선을 치러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자기의 그 지도력이 좀 롱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전략을 술술 쓴 거죠. 그래서 83년에 다시 총선을 합니다. 그래서 왕창 이겨요. 헬무트 콜이. 그래가지고 독일 통일까지 가고 그랬죠. 그래서 1998년까지 1998년까지 가서 82년인가에 총리로 취임해서 16년간 98년까지 연방 총리를 합니다. 헬무트 콜이. 나중에 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두 번의 의회를 해산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자리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이 그걸 받아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독일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의 의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주택 구입 자금 50만 유로를 연 4% 이율로 차용했어요. 빌린 거죠. 근데 그 당시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3%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좀 높은 금리를 주고 빌렸는데 약 7억 원을 빌렸는데 이게 그 니더 작센 주 총리 시절에 그 주의회에서 이런 걸 자꾸 캐 물었는데 그때 답변이 약간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 4%는 사실상 그때 시중의 은행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4.5% 정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4%에서 4.5%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수혜를 얻었다. 그래서 수혜, 그러니까 혜택을 받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안 대통령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점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침해한 의혹이 있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또 도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8년에 뮌헨에서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벌어지는 옥토버 페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관광거리죠. 그래서 여기에 가는데 필요한 돈 720유로의 향응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받았다는 의혹이
또 뭐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의혹은 기업가 지인 가족과의 휴양에 가는 호텔비를 대납하도록 하다가 추후에 변제한 의혹이 있다. 질트라는 거는 어디냐면 독일의 맨 꼭대기의 서쪽에 질트라는 그 휴양 섬이 있습니다. 질트라는 섬인데 그 섬에 독일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거기 휴양지로 많이 갑니다. 거기에 호텔에 묵었던 비용을 대납했다는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그 의혹은 아마 변제한 걸로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의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검찰이 드디어 참을 수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독일 지방검찰청, 이게 그 니더작센이거든요. 니더작센 주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하노버가 그 주 도시인데 그 하노버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면책특권 정지시켜달라고 그 지방법원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하려면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다 요청하자마자 볼프는 더 이상 내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임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를 다 해보니까 뭐 특별한 게 많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인으로 받은 7억 원을 할 때 4% 이자로 차용했다는 점. 그다음에 뭐 그 여행 갈 때 옥토버 페스트 갈 때 뭐 한 100만 원 정도 했다는 점.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은데 막 털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털었어. 불프가 자동차를 샀잖아. 자기 부인인가 뭐 누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대리점에서 샀단 말이야. 샀는데 대리점에서 선물로 뭘 줬냐면 그 미니어처, 그러니까 조그만 장난감으로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놓는 그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한 5만 원 한대요. 그 5만 원도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털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소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벌금으로 한 2만 유로로 약식 기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불프가 보기에는 안 된다. 나는 무죄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하노버 지방법원은 불프에게 승소 판결을 냈어요. 무죄다.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은 항소한다고 했다가 너무 그 무죄가 나오자 너무 시민들이 이 검찰 이놈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검찰을 비난하는 막 여론이 들끓었거든. 그때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때 나왔던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이론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먼지 털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자동차 미니어처 이 소형 장난감 같은 그거를 선물로 줬다고 그것까지 공소장에 쓰고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래가지고서는 오히려 검찰이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은 그동안 불프가 너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배상금을 물어줬습니다. 그 법원이 물어줬다고 그럽니다. 기록을 보니까 법원이 물어줬어요. 그리고 검찰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검찰의 그 지휘했던 류티히라는 그 검찰 그 수사를 지휘했던, 독일은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수사관을 데리고 있지 않아요. 딱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검찰의 특징은 코프 오네 핸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이 없는 머리만 있어야 돼. 검찰은 머리만 있고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파견받아요. 진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것은 직접 수사를 하는데 수사관이 없잖아. 자기 밑에. 그러니까 그 수사관을 파견받아서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공력을 들여서 뭔가 있다 하고선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야. 결국
5만 원짜리 그 자동차 미니어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한 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죄를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판사들도.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배상금도 불포에게 줬어. 근데 배상금을 주면 뭐래? 이때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이 이미 취임을 했거든. 이게 바로 그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을 때 그 2년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아요. 2014년 이 어간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인터뷰하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독일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삶을 윤리적 기준이 있잖아요. 윤리적 규범에 딱 맞춰서 삽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자기가 죽는다고 알아요. 그래서 이 공직자로서 고위직에 올라간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어요. 그 사회 문화예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 김건희가 하는 짓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탄핵하면 직무가 중지되거든요. 그 직무가 중지되면 그동안 했었던 일들을 다 다시 수사할 수 있어요. 그 수사하고 그래서 감옥에 오랫동안 집어쳐 넣어야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윤리적 규범에 어긋난다? 그 규범이라는 건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독일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엄청난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이 규범에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이게 바로 독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대한당,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나와서 그 극우 정당이거든요. 그 극우 정당이 독일 이 동독 지역에 있는 세 개 주에서 아주 뭡니까 상당히 득표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 전체가 놀랬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생각한 거예요. 플라이 휠이 잘 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태해진 거죠. 독일 사람들도. 그 사이에 우리는 동북아에 독일을 능가하는 국가를 만들자. 저는 이제 이런 작전이죠. 스위스도 또 함께 얘기하자면 스위스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스위스도 그러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시민들도 나태해지고 그래서 또 민주주의 약간 훼손되는 사건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올라서면 빠른 시간 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한국인은 빠르게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그와 같이 했던 놈들, 그래 검찰 조직 이걸 완전히 다 탄핵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나 썩었습니다. 독일에 비하면 썩은 정도가 아니에요. 썩은 정도가 아닙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탄핵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